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울로스 작품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세상을 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나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책을 쓰기 위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이가 예술가에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5분이 걸리고 그것은 내 온 생애가 걸립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책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이 세상에서 저와 함께 보다 충만한 삶을 찾아 나설 수많은 분들을 위하여 썼습니다. 트리나 포울로스. 읽을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참된 모습을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울로스 지음 박용철 옹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호프 포 더 플라워스, 트리나 포울로스. 나에게 나비에 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자신이 되고자 애쓴 한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 아니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곧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크게, 더욱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먹는 것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보다 더 나은 생활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이 생활은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데. 옛날 옛적에 작은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그의 둥지였던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햇볕이 밝은 세상은 무척 찬란하구나.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곧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크게, 더욱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먹는 것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보다 더 나은 생활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이 생활은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에게 그늘을 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준 정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보다 나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풀과 흙과 땅속의 구멍들, 그리고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와 닮은 다른 애벌레들을 만났을 때 그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먹는 것에 정신을 빼앗겨 마치 줄무늬 애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와 이야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삶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아는 게 없어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몇몇 애벌레들이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궁금해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 높이 솟아있는 커다란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 틈에 끼어들어 기어다니다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 모양을 한 것은 꿈틀거리고 서로 밀어대는 한 무더기의 애벌레들이라는 것을 하나의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그 애벌레들은 굳이 꼭대기에 오르려고 안간 힘을 쓰며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었으므로 그곳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줄무늬는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봄철 나무에 물이 오르는 것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게 될지도 몰라. 설렘으로 가득 찬 가슴으로 줄무늬 애벌레는 뒤따라오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아니? 나도 방금 막 도착했어. 그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정신이 없단다. 그렇다면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틀림없이 굉장히 기막힌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 애벌레는 그 더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머리가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제대로 가다듬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애벌레들이 그의 곁을 지나쳐 그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군. 그도 그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뛰어든 얼마 동안 그 기둥에서 보고 느낀 것은 놀라움과 투성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떠밀리고 채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기어오르느냐 밟히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어 올라섰습니다. 이젠 아무도 줄무늬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가 기어오르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장애물일 뿐이며 다만 그들을 기회로 이용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올라가겠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덕분에 줄무늬 애벌레는 훨씬 높이 올라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간신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은 특히 그의 내부에서 불안한 그림자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몹시 야화가 치밀어 오르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불안한 속마음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생각할 겨를도 없어. 작은 노랑 애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 기어오르고 있던 줄무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 줄무늬가 얼버무렸습니다. 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를 생각하고 있어. 너도 알겠지만.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해 보았지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렸어.
이러한 자신의 말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는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들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곳은 분명 좋은 곳일 거야.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질문이 애벌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지금 한가운데쯤 있는 거야. 그래? 노랑 애벌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줄무늬 애벌레에게 새로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방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그녀를 밟고 올라설 수 있단 말인가? 줄무늬 애벌레는 되도록 노란 애벌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오직 한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할 수 없군. 너 아니면 내 차례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자신이 몹시 무서운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든 이렇게까지 할 가치는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밟고 있던 노란 애벌레에게서 기어 내려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러자 노랑 애벌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혼잣말하는 널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난 저 위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희망 속에서 이 생활을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널 만난 후로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비로소 이란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어. 그러나 다정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 지금 난 내가 이 삶을 지긋지긋해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 난 이제 너와 함께 기어다니며 풀을 갉아먹는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싶어. 줄무늬 애벌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고 줄무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어 오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예, 노랑 애벌레야. 어쩌면 우리들은 꼭대기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시크게 곳에 닿을 수 있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것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자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 그들은 올라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그들을 밟고 올라갈 때면 그들은 서로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주인은 질식할 것만 같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으므로 행복했고 아무도 그들의 눈과 배를 밟을 수 없도록 커다란 공 모양을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기들을 밟고 오르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 모양을 풀고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의 바깥 한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 줄무늬 애벌레야. 노랑 애벌레가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 노랑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신선하고 푸르른 풀밭으로 기어가서 먹고 나서 낮잠을 잤습니다. 막 잠이 들기 전에
줄무늬가 노랑 애벌레를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기둥 속에서 짓밟히던 때와는 영 다른 것 같지. 정말 그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는 풀밭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먹으며 살이 쪄갔고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다른 애벌레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얼마 동안은 천국과도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끌어안는 일조차 시들해졌습니다. 서로는 털 한 올까지도 속속들이 알아버렸으니까요. 줄무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이보다 더 나은 생활이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는 평화를 잃고 있는 그를 더욱더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렴. 지금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그 지겨운 생활, 그 끔찍한 무리 속에서 생활보다 지금이 훨씬 낫지 않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린 몰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려온 게 잘못이었나 봐. 이제 푹 쉬었으니 이번에는 꼭대기까지 우리 둘이 오를 수 있을 거야. 오, 줄무늬야, 제발. 그녀가 애원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우리들의 생활이 외롭게 기어오르는 다른 애벌레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녀가 매우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줄무늬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기어오르는 생활을 갈망하는 것은 더욱더 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생각은 그 애벌레 기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곳으로 가서 그 기둥을 올려다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맨 꼭대기는 아직도 변함없이 구름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둥에서 무엇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줄무늬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애벌레 3마리가 굴러떨어져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2마리는 죽은 것 같았고 1마리만 아직 조금씩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도와드릴까요? 그런 몇 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 꼭대기 오직 그들만이 볼 수 있어. 나비들만. 이 말만을 남기고 그 애벌레는 죽었습니다. 줄무늬는 집으로 돌아와 노랑 애벌레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둘은 매우 신중했고 진지했으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말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정말로 그 애벌레들은 맨 꼭대기에서 떨어져 버린 걸까? 마침내 줄무늬가 다짐한 듯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아내고 말 거야. 올라가서 그 꼭대기의 비밀을 꼭 찾아내고 말겠어. 그리고는 금방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 가서 날 도와주지 않을래? 노랑 애벌레의 마음은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줄무늬를 사랑함으로 그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꼭대기가 그렇게 온갖 애를 써 오를 만큼 가치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오르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어다니는 생활에 만족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또 그녀는 그 기둥을 올라가는 것만이 자신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확신에 차 있는 줄무늬를 보면서 그녀는 그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줄무늬가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 같았고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확신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도 없었고 무엇인가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줄무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어서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길인 것만 같았습니다. 안 되겠어. 난 안 가겠어. 그녀는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는 그녀를 남겨둔 채로 기어오르는 삶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애벌레 기둥으로 가서 그를 찾다가 밤이 되면 슬픔과 허망한 마음에 쌓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뒤를 쫓아갈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무엇인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변하는 것 같아. 하지만 무엇인가 보다 좋은 것이 있는 것만은 확실해. 마침내 그녀는 무감각해져서 정다운 모든 것을 떠나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노랑 애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마치 털뭉치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그녀는 깜짝 놀라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나비? 바로 그 말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나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될 그 무엇이란다.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단다. 꽃의 달콤한 이슬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전해주기도 하지. 나비가 없으면 세상에서 꽃들이 곧 사라지고 말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노랑 애벌레는 너무나 놀라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나와 당신의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라곤 솜털로 쌓인 벌레뿐인데 어떻게 해야 나비가 되는 건가요? 생각에 잠겼던 그녀가 물었습니다. 애벌레의 길을 포기할 만큼 날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해.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노랑 애벌레는 기둥에서 떨어져 죽은 애벌레들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죽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기도 해 그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남는 거란다. 삶이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지.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다른 애벌레들과는 다르지 않겠니? 만일 제가 나비가 되고 싶어 한다면 노랑 애벌레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나를 잘 보아라. 고치를 만들고 있는 중이지. 내가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고치란 피어버리는 꽃이 아니란다. 결코 다시는 애벌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커다란 도약을 한 셈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나 그것을 지켜보고 누구든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나비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시간이 조금 걸릴 따름이란다. 그리고 또 있지. 일단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면 너는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단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사랑 말이야. 애벌레들이 할 수 있는 포옹의 사랑보다 훨씬 훌륭한 거지. 가서 줄무늬를 데려와야겠어요.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둥 속으로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 없으리란 것을 애숙하게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슬퍼 말아요. 내가 나비가 되면 날아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에게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지. 그러면 그 또한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그녀의 새 친구가 말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줄무늬가 돌아왔을 때 내가 거기에 없으면 어쩌지? 그가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만일 그가 그냥 애벌레의 상태로 남겠다고 고집한다면 최소한 우리는 애벌레로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어. 기어 다닌다거나 먹는다거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사랑할 수 있고, 그런데 두 개의 꼬치가 되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꼬치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야. 화려한 날개를 가진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단 하나뿐인 생명을 걸 수 있을까?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꼬치를 만들 만큼 확신을 갖고 있는 한 마리 애벌레를 보면서, 그리고 나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을 애벌레 기둥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한 그 야릇한 희망을 간직한 채로 그 늙은 애벌레는 줄곧 비단 같은 실로 자신을 에워쌌습니다. 그는 마지막 실을 뽑아 머리를 감싸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널 기다리겠어. 그리하여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 그녀는 그 꽃이 바로 옆에 바짝부터 자신의 꼬치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 이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나의 내부에 고치를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비가 될 기본적인 자질도 있을 거야. 꽃들에게 희망을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